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예전 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XRP 관련된 소식과 그 다음에 금리 동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담겨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이번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리플 CEO가 블룸버그 TV에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소송을 취하할 것이며 이는 리플과 크립토에게 모두 큰 승리라고 이제 X 트윗에다가 이제 글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중, 솔라나나 나머지 쪽도 다 증권용 관련된 알트코인들도 좀 많은 반등이 나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도 좀 힘이 좋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곧바로 나와 줌으로써 그게 좀 더 화력을 깃들어 주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SEC 쪽에 이제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요, 다 친 크립토 인물로만 이번에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또 딴지를 걸거나 문제를 삼거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플 CEO가 언젠가는 XRP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좋은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고질적으로 많이 또 까임을 당했던 부분이고 비난을 당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만 어느 정도만 해결을 해준다고 해도 XRP에 관련된 가격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저는 끼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락업 물량의 판매 비중이 얼마만큼 또 줄어들지 이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게 해결이 됐다라고 해도 이제 XRP 공급량의 42%를 여전히 리플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화된 모델의 이 부분을 지적을 또 회피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운영하는 운영재단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부분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 동향에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3월 20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도표 위치, 어차피 동결은 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점도표 위치만 보게 되면 24년도 12월 달에는 대부분 여기에 있었습니다. 25년도 3월 달에는 여기에 더 많이 분포도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전히 금리 부분은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열려져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모니터링을 한 뒤에 아마도 좀 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내용에서 또 다른 힌트는 이 QT 양적 긴축을 250억 달러 부분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50억 달러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해서 이제 이 보유자산 유출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QT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곧바로 금리 인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단계에 있는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못해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 거의 직전 때나 금리 인하를 아무리 못해도 한 번 정도는 할 것이고, 만약에 25년도에 금리 인하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26년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25나 26년도 추이에서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진행을 해서 총 3번 정도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이상은 더 이상 많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조조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립금리 위치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이제 약간의 관세를 좀 많이 더 높였다라고 해도 경제에 따른 위기 부분이 눈에 좀 보여지는 면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진짜 너무 안 좋은 형태라면 또 모를까? 또 완벽하게 또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전에 바이든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았던 추이가 있었고, 그게 연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향후에 그게 이제 기대 매출 부분이 기여도가 생각보다 미국의 전체 GDP의 성장 동력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를 우려하거나 뭐 스태그플레이션 부분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스태그가 뭐 현상이 오거나 이런 형태는 저는 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에 따른 또 해석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연준 위원들은 25년도 최종 금리가 4%이어야 한다라고 답한 연준이 8명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게 썩 버틸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뭐 터지게 된다고 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카드는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월간 암호화폐 투자 건수가 좀 급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규제 완화가 좀 더 많이 되면 VCA들이 많이 활기를 칠 것이고요. VCA들이 활기가 친다라는 건 덱스 시장이나 또는 디파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무언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채굴업체들의 해시레이트가 30% 정도 점유율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알트코인 부분에 따른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더리움도 좀 반등이 나왔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도미넌스 추이의 의지가 좀 더 많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추이가 가장 괴리율이 큰 쪽을 좀 더 보시면 그나마 먹을 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더리움도 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뭐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럽니다. 좀 애매한 구간은 XRP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건 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이제 나머지 평균 단가 추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평균 단가 추이에 있으면 내 평균만 단가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여전히 물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는 형태로 좀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좀 어찌 보면 거의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시적 반등 요소도 좀 더 갖추어져 있긴 하지만 평균 단가 부분을 잘 대응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물릴 수 있을 만한 한계점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 그 전에 평균 가격 추이가 어찌 보면 최소 못해도 6개월, 뭐 많으면 1, 2년을 이 과거 백데이터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있을 만한 한계점은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타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가격들의 알트코인들도 여전히 접근성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게 먹은 형태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사보고 싶다라고 해도 여전히 시장에 따른 호재와 그 다음에 시장에 따른 앞으로 재료들이 남아져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